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아마도 이제 몇몇 기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연 이틀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쭉쭉쭉 하락하고, 우리도 다음 주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터졌길래, 지금 이 제2의 리먼 사태 초입이다. 지금 이제 당장 도망쳐야 된다. 혹자는 코스피 2000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어제 기르분들 확인하셨겠지만 미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라서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쭉 하락해서 다우와 나스닥 S&P 전부 다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1% 넘는 하락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어제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인갑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생각됐던 이 데이터는 사실상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바로 요 녀석이 어제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 결국은 파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름들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틀 전에는 쭉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당연히 엄청난 하락을 할 뻔했으나 그냥 바로 파산이 되어서 거래 정지가 된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기업 SVB 파이낸셜 그룹은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SVB의 약자가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모든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기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리먼 브라더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마도 빅쇼트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거랑 비슷한가 라고 봤더니 리먼 브라더스도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결국 파산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게 망할 수가 있나?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대마불사죠. 그런데 망해서 정말 놀랐던 기업인데 미국의 IB 랭킹으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이 다음으로 4등을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는데 이 녀석이 넘어가며 전 세계가 박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SVB가 정확히 뭐냐? 그리고 요 녀석이 파산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보자면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은행이었는데 그런데 왜 망했나? 보통 은행은 이제 돈을 예치 받으면은 그걸 그냥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걸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하지만 은행이 갑자기 주식에다 넣어놓고 애플에다 넣어놓고 테슬라에 넣어놓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크게 투자하면 당연히 은행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 어디죠? 맞습니다. 채권. 채권에다가 보통 은행은 많은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최근 금리가 많이 급등했죠. 채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전 그때 채권을 왕창 사놓은 게 있는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쭉쭉쭉 떨어지며 말 그대로 채권 손실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에 돈이 많이 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금이 조금씩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말해 물렸던 채권, 손실이 가득가득한 채권을 팔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채권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문, 채권을 매각한다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예금을 그대로 냅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죠.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예금을 찾아가니까 SVB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VB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증자를 하겠다, 투자를 받겠다,
아니다 그냥 이거 이 회사 매각하겠다 이런 방식을 전부 다 쓰려고 했지만 단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제 은행은 보통 돈을 이제 들고 있지 않고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은 그냥 안전자산, 이 채권을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끝까지 들고 가면은 어차피 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은 보통은 대부분은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팔지 않는데 결국 팔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팔게 되니까 뱅크런이 나타나고 이렇게 파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 리먼 브라더스랑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결국은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자 큰일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리먼 브라더스도 처음으로 파산한 기업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파산이 나오면서 슬금슬금슬금 연쇄적으로 날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SVB 그냥 지역은행이니까 뭐 그렇게 큰 사태는 아니다. 사실 뭐 미국만 해당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 과연 이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까지 갈까? 진짜 허리케인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거를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파산하기 전날에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면은 일단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 등과 만나 SVB 사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유연하고 당국은 이 같은 일에 대응할 효과적 조치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은행 시스템은 1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 한번 제대로 털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일로 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2007년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개혁 조치 때문에 금융당국은 우리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물론 이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별거 아닌 조금 하락하다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SVB가 뭐 이상한 헛짓거리 하다가 터진 게 아니죠. 파생 상품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채권 때문에 터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 그냥 돈이 없어서 터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이겁니다. 야, 잠깐만. SBB가 터진 것은 결국은 채권이 아니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면은 제2의 SVB 나오는 거 아니냐? 더 큰 은행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번 FOMC에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가 앞으로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돌고 돌아 연준의 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한 흐름은 바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4.0 넣은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매수세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을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금융위기가 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를 들자면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SVB 은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제2의 파산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연준 또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2년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특이한 거는 패드워치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은 빅스텝 확률이 68%였습니다. 여기가 68%였죠. 사실상 빅스텝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하루 만에 야 잠깐만 야 이런 사태가 터지면 얘기는 다르지. 결국은 또 베이비 스텝 할 거야. 그러면서 베이비 스텝 확률이 60%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걸 한순간에 손바닥이 뒤집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은 페드도 금리를 더 이상 급하게 올리진 못할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파월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걸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하겠죠. 고용지표를 한번 데이터를 체크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름 괜찮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1000개 증가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야, 또 빅스텝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2월 실업률은 3.6%로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둔화 가능성이 조금 나왔다는 거. 보통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좀 특수하겠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0.2% 증가로 예상보다 낮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기업에서 파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뭐야, 인플레 유발도 좀 낮아진 거 아니냐? 결국은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를 봤다시피 이제 나름 괜찮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고의 흐름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다음 주입니다. CPI가 나오죠. 야, 이제 요 녀석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딱 예상만큼만 나와줘도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서 혹시나 여기서 이상한 일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급락세가 커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컨닝할 수도 없고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제발 잘 나오기를 바라며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증시가 연이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와중에 채권 금리도 같이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장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조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CPI만 깔끔하게 나와준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CPI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너무나 걱정되고, 혹시나 내가 이 자금이 내 돈이 아닌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급한데 쓸 돈을 잠시 땡겨왔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단기적 변동에 너무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기린 너는 어떡할 건데? 일단 저는 CPI 나올 때까지는 지금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지도 않고 더 이상 팔지도 않고, 이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더 커질지 말지 그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다만 이 와중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기업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SVB 은행의 파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제2의 리먼 브라더스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터질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이는 예전과 근본적인 게 다르다, 그냥 단순히 시장에 돈이 없어서 은행이 파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CPI 꼭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